창밖으로 인왕산의 능선이 넉넉하게 펼쳐지는 제 작은 진료실에는 햇살 좋은 오후가 되면 꾸벅꾸벅 조는 고양이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동네 어르신들의 주치의로,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속 깊은 친구처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의 낡은 약장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수줍게 웃고 계신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유독 머리숱이 많고 머릿결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명절 때면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어머니의 긴 머리를 따아드리곤 했습니다. 그 풍성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아직도 제 손끝에 생생합니다. 그 머리카락은 단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오신 어머니의 건강과 기력, 그리고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고 어머니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도울 희끗희끗하던 것이 어느새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흰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빗질 한 번에 수십 올씩 힘없이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행해진 가르마를 매만지며 어머니는 마치 당신의 청춘과 기력이 함께 빠져나가는 듯 슬퍼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젠 거울 보기가 싫구나. 늙는 것도 서러운데 몰골까지 이러니 원.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자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안이며 때로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깊은 상실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어머니가 그러셨듯 거울 앞에서 남몰래 한숨 짓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탈모는 나이나 유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놀라운 진실은 그 해답의 90%가 바로 여러분의 부엌,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삶의 이야기이며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기적 같은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오랜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듯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부 밥상 위의 약국, 희망을 요리하아. 지난 봄, 벚꽃이 한방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50년 넘게 나물 장사를 해오셨다는 이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장사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어르신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머리숱 많다는 칭찬께나 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수리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도 영 불편해요. 며느애가 좋은 약 사다 준다고 하는데 늙은이가 머리카락에 돈 쓰는 것도 미안하고 또 그런 약 먹으면 속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봐요. 저는 이순자 어르신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 시장의 찬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다듬고 자식들의 따뜻한 밥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와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위축되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탈모는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지는데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도 힘이 붙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르신, 그 공장에 좋은 연료랑 튼튼한 재료만 잘 넣어주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연료랑 재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매일 장사하시는 시장에 다 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어르신께 값비싼 약 대신 밥상 위 약국을 차려보시라 제안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식재료, 그 중에서도 두부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음식 처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의 조합, 검은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 검은 방패를 들어라. 두부와 검은 깨의 만남. 선생님, 검은 깨가 머리에 좋다는 말은 옛날부터 들었지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제 첫 번째 처방의 이순자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것들에서는 기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저는 어르신께 의학 논문 대신 어린 시절 할머니의 부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겨울이면 아랫목에 앉아 참깨나 들깨, 검은 깨를 정성껏 볶으시곤 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타닥타닥 깨 볶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죠. 할머니는 그렇게 볶은 검은 깨를 빻아 소금을 섞어 깨소금을 만드시고 때로는 꿀에 재워두었다가 저희 손주들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머리도 검어지고 뼈도 튼튼해진다 하시면서요. 어린 시절의 막연한 믿음은 제가 의사가 되어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과학적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두부와 검은 깨가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탈모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왜 두부와 검은 깨가 방패가 될까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주범 중 하나는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라는 이름의 얄미운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변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이 머리카락의 뿌리, 즉 모낭을 공격해서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머리카락을 탈출시켜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DHT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이 사나운 DHT의 활동을 부드럽게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말썽 피우는 아이를 부드럽게 타일러 진정시키는 어머니처럼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이 DHT의 생성을 70% 이상 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소플라본 혼자서는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 속의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무려 3배 이상 도와주는 지혜로운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즉, 두부라는 장군이 칼을 휘두를 때 검은 깨라는 책사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검은 깨의 풍부한 비타민 E는 두피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머리카락 뿌리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낡고 녹슨 파이프를 새 것처럼 닦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니 머리카락이 자랄 튼튼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흰머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검은 깨의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과 세사민 성분은 우리 머리카락의 색을 만드는 멜라닌 공장을 활성화시킵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은 이 공장이 멈추거나 게을러졌기 때문인데 검은 깨가 일어나서 일 좀 해 하고 독려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검은 깨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모발의 양이 평균 45% 더 증가했으며 모발의 탈락률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증명해낸 셈입니다. 박민준 의사의 검은 깨 두부 크림 레시피. 이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레시피는 거창한 요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5분만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 부드럽고 고소한 건강 크림입니다. 재료 1회분 순두부 200g, 작은 것 1모, 볶은 검은 깨 2큰술, 꿀 1작은술, 또는 아가베 시럽, 우유 또는 두유 50ml. 만드는 법. 볶은 검은 깨는 믹서기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올 겁니다. 순두부는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으깨줍니다. 으깬 순두부에 갈아놓은 검은 깨 가루, 꿀, 우유 또는 두유를 넣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차갑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볶은 검은 깨를 사용하세요. 볶지 않은 생깨는 껍질이 단단해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검은 깨와 두부의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다른 음식물이 없을 때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머리가 난다니 신기하네 하시며 매일 아침 검은 깨, 두부 크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진료실에 들어서는 어르신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게 반으로 줄었어. 그리고 여기 좀 봐요. 정수리에 까맣게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어르신의 정수리에는 가늘지만 분명한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자 어르신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은 방패로 더 이상의 탈모 진행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면 이제는 이미 가늘고 힘없어진 머리카락 기둥을 굵고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머리카락의 생명의 기둥을 세워줄 두 번째 조합, 두부와 달걀의 놀라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장 생명의 기둥을 세워라. 두부와 달걀의 만남.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진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순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하는 분이셨죠. 그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박 원장, 나 요즘 통 힘이 안 나. 다른 게 아니고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숱이 없는 건 아닌데 가닥가닥이 너무 가늘어져서 바람만 불면 행하니 속이 다 보여. 왠지 내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이 돼.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의 개수보다도 힘없이 가늘어져 축 가라앉는 머리카락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곤 합니다. 한때는 왁스를 발라 넘기던 빳빳한 머리카락이 이제는 솜털처럼 힘없이 날리는 모습을 보며 상실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저는 김 선생님께 우리 몸을 하나의 집에 비유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집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기둥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둥을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의 90%가 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단백질 생산 공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들을 모두 갖춘 완전한 단백질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재료가 부실하니 기둥 역시 가늘고 약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두부와 달걀이 튼튼한 기둥이 될까요? 여기서 식물성 단백질의 왕 두부와 동물성 단백질의 완전체, 달걀의 환상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머리카락 생성에 중요한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풍부하죠.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목재는 있지만 그것들을 단단히 이어줄 목과 시멘트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 부족한 2%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특히 달걀인자에 풍부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달걀 노른자에 듬뿍 들어있는 비오틴, 바이어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H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H는 독일어로 하어 UND 오트, 즉 머리카락과 피부를 의미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비오틴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케라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며 심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건강을 위해 날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머리카락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날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과 동물성 단백질, 달걀, 이 만나면 우리 몸은 아미노산 점수 100점에 가까운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라는 기둥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최고급 재료, 나무, 못, 시멘트, 철근, 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두부와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모발의 굵기가 평균 30%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준 의사의 두부 달걀전 레시피. 김 선생님께 알려드린 두부 달걀전은 어릴 적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싸주시던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밥 반찬으로도 든든한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재료: 단단한 두부 150g, 2분의 1모, 달걀 2개, 대파 약간, 당근 약간, 소금 약간, 들기름 1큰술. 만드는 법.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거나 주방용천에 싸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물기가 많으면 전이 질어집니다. 대파와 당근은 잘게 다져줍니다. 냉장고에 있는 다른 자투리 채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넓은 그릇에 으깬 두부, 달걀, 다진 채소,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올린 후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면 완성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주세요. 반숙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의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때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낮에 섭취한 단백질을 재료로 세포를 재생하고 머리카락을 성장시킵니다. 저녁에 섭취한 양질의 단백질은 밤사이 머리카락 공장의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저녁마다 두부 달걀전을 부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늘 쓰시던 낡은 중절모 대신 훤칠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박 원장, 이거 봐, 머리에 힘이 생겼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리면 봉긋하게 볼륨이 살아. 예전에는 바람 불면 갈대처럼 쓰러지더니 이젠 제법 꼿꼿하게 버틴다고. 허허, 늙은이도 다시 꾸미는 재미가 생겼어. 선생님의 웃음소리는 예전의 호랑이 선생님처럼 힘찼습니다. 가늘었던 머리카락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자 선생님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자신감의 기둥도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탈모를 막는 검은 방패를 들었고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는 생명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를 머리카락 뿌리까지 빠르고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활력의 강물이 막혀 있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고 머리카락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숨겨진 열쇠, 두부와 미역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활력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두부와 미역의 만남. 선생님, 미역은 애 낳고 먹는 거 아닌가요? 이게 머리카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번째 음식 조합으로 미역을 이야기했을 때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미역국은 우리에게 생일이나 산후조리처럼 특별한 날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지 탈모 치료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탈모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입니다.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 또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죠. 이 보일러의 불이 약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이 느려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며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바로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모발 전체가 푸석해지며 힘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잠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는 만성 피로와 탈모의 숨겨진 원인이 바로 이 갑상선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두부와 미역이 막힌 강물을 뚫어줄까요? 갑상선이라는 보일러를 돌리는 핵심 연료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가 앞에서 탈모에 좋다고 이야기했던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이로운 성분과 함께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요오드 흡수를 미세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이미 저하된 어르신들의 경우 두부를 많이 드시면서 요오드 섭취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바다의 채소 미역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의 왕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른 미역 10g, 국한 그릇 분량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두부로 인해 혹시 모를 요오드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아 갑상선 보일러에 넉넉한 연료를 공급해줍니다. 두부와 미역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천생연분인 셈입니다. 미역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쌓여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머리카락 부리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이 혈관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활력의 강물이 두피 끝까지 힘차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두부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25% 개선되었고 모발 성장 속도는 40%나 빨라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박민준 의사의 미역 두부 무침 레시피. 미역국도 좋지만 매일 끓여 먹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돋우는 미역 두부 무침입니다. 밑반찬으로 만들어두면 며칠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재료: 마른 미역 10g, 두부 100g, 3분의 1모, 오이 반개, 양파 약간, 국간장 1큰술, 식초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마른 미역은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굽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깍둑 썰기를 합니다. 오이와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큰 그릇에 준비한 모든 재료와 양념, 국간장,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 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요오드는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마른 미역 기준으로 10에서 15g 정도, 무침 한 접시, 국 한 그릇, 가 적당합니다. 식초는 미역의 요오드가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참기름 또는 들기름, 을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고 미역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해안가 마을 출신인 최복순 어르신은 유독 손발이 차고 늘 기운이 없다며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죠. 저는 어르신께 3가지 음식을 모두 권해드렸고 특히 미역 두부 무침을 꾸준히 드셔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몰라보게 활기찬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미용실 갔더니 아가씨가 놀라더라고. 근데 더 좋은 건 이제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머리카락 좋아지려다 몸보신을 제대로 했네. 그렇습니다.
이역 두부 무침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돌리고 막혔던 활력의 강물을 뚫어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보약과도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제2부 마음의 밭을 가꾸는 법.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밥상 위에 차릴 수 있는 3가지 훌륭한 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탈모를 막는 검은 방패, 두부 플러스 검은깨,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는 생명의 기둥, 두부 플러스 달걀,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활력의 강물, 두부 플러스 미역.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어도 밭 자체가 망가져 있다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밭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 밭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밭을 건강하게 가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장 두피라는 정원, 머리 감기에 숨겨진 지혜. 선생님, 저는 머리를 매일 깨끗하게 감는데 왜 자꾸 빠지는 걸까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시작되면 더 자주, 더 뜨거운 물로, 더 빡빡 문질러 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두피에 낀 노폐물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얼마 전 평생 군인으로 사셨다는 박 상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탈모가 심해지자 예전 군대 시절처럼 머리를 박박 감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루 2번 뜨거운 물에 비누칠을 해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지르셨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머리는 더 휑해졌고 두피는 붉게 달아올라 가렵기까지 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올바른 머리 감기는 청소가 아니라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봄비처럼 미지근하게. 뜨거운 물은 정원에 가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유분막까지 모두 씻어내버려 두피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땅에서는 어떤 식물도 잘 자랄 수 없듯 건조한 두피는 염증과 각질을 유발하고 결국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머리카락의 보호막인 큐티클층을 손상시켜 머릿결을 푸석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손을 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37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둘째, 손길은 정원사처럼 부드럽게.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은 밭에 난 잡초를 뽑으려다 애써 키운 모종까지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샴푸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손가락의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이것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오히려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셋째, 마무리는 햇살과 바람처럼 뽀송하게. 많은 분들이 자연 건조가 좋다며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고 그냥 방치하시는데 이는 정원을 눅눅한 늪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축축한 두피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는 비듬과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이 되어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라이어는 두피에서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주세요. 박 상사님은 이 3가지 습관만 바꾸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두피의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머리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머리카락이 자랄 환경을 잘 가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장 마음이라는 농부, 거울 앞에서의 다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그 밭을 가꾸는 농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감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짓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나는 이제 늙고 볼품없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음식 처방과 함께 마음 처방을 함께 내어드립니다. 첫째, 거울과 화해하십시오. 지금까지 거울은 여러분의 단점을 찾아내는 감시자였을 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따뜻한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거울을 보며 머리가 또 빠졌네라고 한숨 쉬는 대신 그래도 오늘 혈색은 좋구나. 어제보다 눈빛에 힘이 있네 하고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새로 돋아난 솜털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해 주세요. 거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늘 실천할 밥상, 약국 레시피를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세요. 둘째,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머리숱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 가족을 향한 사랑, 따뜻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부분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기운도 덩달아 살아납니다. 셋째, 꾸준함을 믿으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하루 이틀 만에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우리 몸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2주 후에는 머리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4주 후에는 새로운 솜털이 돋아나는 것을,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며 다시 당신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인기 상인이 되셨습니다. 풍성해진 머리 덕에 자신감을 되찾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김진우 선생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한문교실을 열어 호랑이 선생님의 명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꼿꼿한 자세와 힘있는 목소리는 여전하시고요. 최복순 어르신은 이제 손발 시릴 걱정 없이 친구분들과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뽐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네 부엌에늘 있던 두부와 검은깨, 달걀과 미역으로 정성껏 밥상 위 약국을 차렸을 뿐입니다. 망가진 밭을 정성껏 가꾸고 농부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그 시간에 부엌으로 가 두부 한 모를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여러분의 지난 세월 속에 탈모를 이겨낼 모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고소한 검은깨 두부 크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든든한 두부 달걀전을, 주말에는 새콤한 미역 두부 무침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3개월 후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기대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탈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건강한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서울 서촌의 작은 동네 의사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